약간 브랜드 철학도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심볼 오브 퀄리티였었나요? 네. 사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남성복 브랜드 바스통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기남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약간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약간 만남인 것 같은데 네. 사실 한번 목감기 걸리셔서 아프셨잖아요. 네, 주고 받았죠 한 번씩. 네. 네. 그래서 그 아프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제가 아파가지고 이제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그래도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학생 때부터 그죠. 대표님 매장 오픈하셨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네. 오며 가며 이렇게 옷도 사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하는 일은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아니 근데 진짜 올해로 몇 년 차시죠? 올해 바스통을 한 게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꽤 진짜 많이 오래 하셨네요 이제는. 네. 그 사이에 저도 대학생이었다가 이제 뭐 한 가정이 되기도 가장으로 했고 그 사이 그때도 결혼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해서 네. 그때도 결혼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애도 있었어요. 애도 있으셨나요? 네. 지금 혹시 나이 몇 지금 살이죠? 중학교 2학년이니까 15살이니까 맞아요. 아 그때. 그러네요. 네. 그때 이미 네, 네. 막 육아에 엄청 힘을 들이실 때였었구나. 저 육아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어. 와이프가 육아는 다 하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일을 책임지고 와이프는 가정을 책임지고. 이제 뭐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사실 바스통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바스통은 지금 12년째 된 남성복 브랜드예요. 네, 저는 이렇게 품질 좋은 매출복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브랜드 철학도 네.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심볼 오브 퀄리티였었나요? 네, 네, 네. 사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뭐 후회하세요? 품질의 아이콘 이런 거 아니고 음. 내부적으로 진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보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건데 그렇게 주변에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이제 제가 어쨌든 브랜딩 디자인을 한다고 대학생 때 이제 인턴을 하다가 퇴근하고 바스통 매장에 가서 문을 닫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전화해서 혹시 언제까지 오픈을 하시나요? 해서 밤에 가서 바스통 왁스드 자켓 2번이었죠. 카사노바 제품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전에 한남동의 세컨무브라는 숍에서 네, 네. 이제 바스통의 제품을 미리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장님에 대한 약간 과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친구랑 같이 동업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디자인도 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는 세컨무브로 하고 저는 바스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정리를 했었죠 한번. 그래서 매장에서 처음에 바스통 제품을 보고 이제 론칭을 곧 한다. 네. 그때가 이제 1번 제품이 이제 막 나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이후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연남동 매장을 이제 바로 쇼룸을 만드시고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하셨는데 사실 되게 브랜드 초창기 때 쇼룸을 바로 만들어서 이렇게 플레이하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일단 매장 이제 브랜드라고 하면 매장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장 전체에서 반은 매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조그마한 매장이었는데 반은 저희가 진짜 사무실로 쓰고 반 정도는 쇼룸 공간으로 해서 바이어도 만나고 고객들도 직접 만나고 그런 공간을 했었던 것 같고요. 매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제품을 실물로 보고 입어볼 수 있어야지 고객들한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피드백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스통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토탈 브랜드지만 그때 시작할 때는 그 7개의 아우터를 만들자라는 그 생각을 하고, 어떤 브랜드라기보다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7개의 제대로 된 아우터를 만들어서 시장에 이렇게 고객들의 반응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네네. 진짜 그 7개 아우터들을 처음 이제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이제 매장에는 1번, 2번밖에 없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나머지 넘버링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고 구상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도 해 주셨었는데 네. 굉장히 저는 이제 뭐랄까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7개 아우터만 계속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사실 뭐랄까 저희 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좀 뚜렷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 아우터만 하면은 사실 다른 시즌은 굶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막연히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었던 것 네네. 같아요. 아예 뭐 없었던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아우터를 만들게 된 거는 미국 출장을 갔었는데 그 브랜드라고 해서 꼭 토탈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양말만 30년 만든 브랜드도 있고 벨트만 50년 만든 브랜드도 있고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템 중에서 좀 까다롭고 만드는 게 이렇게 성취감이 있는 게 그 아우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우터, 남자들이 입을 수 있는 아우터 종류가 몇 개나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다 파생 상품이지 종류로 치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없죠. 네. 이제 그걸 정말 제대로 만들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스탠다드 라인은 7개 스탠다드 라인은 약간 네네. 스테디셀러로 네. 바스통의 약간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 시즌에 7개가 아니라 4년 동안 7개를 만든다고 그런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하나하나에 되게 그때는 힘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제품 한 제품 나오는 게 기다려졌을 정도로 네. 이제 매장에서 제가 2번 뭐 3번이 워리어였나요? 맞아요. 기억이 어떤 나요. 컨셉이 있었죠. 그렇죠. 워리어. 네. 워리어라는 컨셉이어서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한국의 어떤 전통 서양화라고 하나요? 뭐 미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에 이제 바스통의 제품을 입고 있는 맞아요. 그런 이순신 장군이 맞아요. 입고 있는. 맞아요. 워리어가 네, 네, 이순신 장군님이 네. 입고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몇몇 이제 뭐 밸런스나 카사노바라는 이런 타이틀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걸 좀 재미있게 좀 미트 있게 풀어내셨던 것 같아서 1번은 스트롱인데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지라고 생각했을 때 음. 떠오르는 게 이만기. 그쵸. 가 떠올라서 그 이만기 조상님의 조선시대 모습을 음. 사파로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게 뭔가 한국적인 거랑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됐었을 때 그게 좀 새롭고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브랜드 저는 되게 전략적으로 좀 외국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셨던 걸로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도면밀히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그냥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근데 그게 너무 잘 적중하지 않았나요? 근데 실제로도 그거 이제 그런 일러스트 사파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 그걸 봤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이제 송조 씨처럼 계속 그걸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죠. 이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데 진짜 그거 가까이서 보면 그 수염 같은 게 정말 다 살아있는 정말 느낌이 있어요. 디테일했고 저는 사실 그 정도의 퀄리티를 뭔가 패션 브랜드에서 만난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와 디테일 대단하다 진짜. 그런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그때 그 임팩트가 뭔가 기억 속에는 바스통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엄청 저는 치밀하게 고려하신지 알았었는데
또 그러지는 않으셨던 그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바라보는 눈은 되게 좀 디테일할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사실 그 제품들 덕분에 바스통이 이제 현재 토탈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했던 뭐 기틀이 됐던 제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토탈로 좀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 좀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났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7개의 아우터를 만든다라는 게 그게 처음 시작이었고 이제 한 3년쯤 됐을 때 이거 다 하고 나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 아우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이너웨어 제품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인업도 굉장히 또 많아지기도 했고 네, 그 톤앤 매너를 정말 잘 정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랜딩 디자인을 하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고 굉장히 전공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전공은 뭐 이 패션하고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공대였고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 그리고 만드는 걸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인형이나 완제품을 사다 주는 것보다 재료를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하루 종일 그 뭐 만들고 놀고 그리고 놀고 그랬던 게 아 내가 이랬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만들고 분해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손재주가 좀 좋으신 편이었나 보네요. 그죠? 손재주가 남들에 비해서는 좀 좋았다고 부모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TV도 분해해서 진짜요?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고 다시 작동이 됐나요 그럼 결국?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날리신 거네 그냥 네. TV를? 그때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제 기억은 잘 안 나요. 아카데미 키트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납땜하고 막 맞아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납땜기로 TV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다가 TV도 고장났어. 그 납땜이 그쪽만 딱 해야 되는데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재주가 있으셨던 건데 이게 이제 옷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의상실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태교로 막 패턴도 이렇게 하시고 의상실을 운영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은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다. 내가 태교로 너를 이렇게 패션에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태교부터 해서 네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살, 5살 때부터는 제가 옷을 골랐대요. 저는 기억은 전혀 없는데 직접 골라서 입고 이렇게 착용감 같은 거 되게 예민 떨고 그랬던 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들었었는데 제 둘째가 딸인데 그렇게 그 자라를 가서 네. 옷을 뭘 사면 뭐 10개씩 갖고 들어가서 10개를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쵸. 4개, 뭐 3개, 4개 뭐 이렇게 갖고 들어가잖아요. 10개씩 갖고 들어가서 다 입어보고 와. 내가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어머니 말씀이 좀 신빙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DNA가 진짜 네.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좀 연결이 되나 봐요, 진짜. 굉장히 좀 애정이 많았던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 뵙고 싶긴 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브랜드 더 커지면 못 만나 뵙게 될까봐 뭐 그 사이에 사무실도 또 이렇게 큰 곳으로 확장하셔가지고 네. 심지어는 여기 아뜰리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생산 공장도 같이 지금 그러니까 아뜰리에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뭐 국내 브랜드로 생각을 하면은 뭐랄까 흔히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재력이 엄청 많아서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부분까지 다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디테일하게 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약간 후자 쪽이실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디자인부터 생산, CS, 배송까지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을 봤어요. 하루 이틀 브랜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저는 브랜드는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집 안에 저희가 각자 역할 분담이 있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생산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판단이 돼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그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도 지금 같이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의사소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수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보통은 좀 중소규모의 브랜드들은 이제 외부에 공장이 있거나 하면 이제 공장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가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뭐 하면 이쪽에서 여기 뭐 하고 해서 다 같이 해서 조립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공장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곳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이 좋죠. 네. 근데 장단점이 단점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인 네. 거죠. 네. 팬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뭐 2535, 3040 이 포지셔닝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브랜드가 좀 많지 않다라고 느끼긴 하거든요. 네. 저희 고객들도 지구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같이 오더니 또 어느 날은 또 결혼했다고 같이 오고 어느 날은 또 어느 해는 유모차 밀고 오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꽤 많으세요. 실제로 뭐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이제 꽤 많아지신 것 같은데 직원분들 중에서는 뭐 고객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지금은 이제 많이 없지만 고객으로 저희 브랜드를 접하고 그다음에 입사 어떤 공지가 나오면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채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브랜드를 소비해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네.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네. 때문에 훨씬 더 뭔가 신뢰가 갈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CS나 이런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바스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간혹 이제 매장 궁금해서 들어가 보거나 하면은 굉장히 응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매뉴얼이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숍에서는 이게 나 그냥 일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바스통은 굉장히 약간 어드바이저의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조금 더 프렌들리하고 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관여하시나요? 그게 어디 신경 쓴다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신경 써지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갖고 네. 철칙은 있죠. 어떤 매출을 위한 판매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건 있죠. 네. 우리 매니저님들도 이게 직장이잖아요. 오래 갈 수 있는 직장을 이 되려면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소비자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브랜드의 톤 앤 매너 자체가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이제 잘 전달이 돼야 되다 보니 네. 엄청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인성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없죠. 네. 약간 채용하실 때 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약간 우리는 다른 걸 보지 않고 사람만 봅니다.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네. 혹시 그런 그게 가장 있으세요? 기본이죠. 네. 좀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업무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착함,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자사몰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바스통은 그만큼 제품력을 엄청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마진이나 이런 구조들이 뭐 흑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전환이 되기까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마진율은 좋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도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크업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소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마크업이 안 좋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예. 그 편집샵에 들어가지 않는 유통 채널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단지 마크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세일을 하지 않는데 그 편집샵이나 어떤 유통 쪽에서는 세일을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가격이 다 다르면 않는 가격에 혼란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바스통은 제주도에서 초코파이가 100원이면 서울에서도 100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가격이 다르면 파악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저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내가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스트레스의 시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 그렇죠. 막 금액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네. 뭔가를 더 해야 된다거나 하는 스트레스보다는 네, 좀 기분 좋게 옷을 사서 좀 네. 경험을 해보는데 더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네요. 뭐가 나왔으면 먼저 내가 그걸 입어보고 아 이건 이래서 좋구나, 이건 이래서 나랑 안 맞아. 이런 경험을 저는 맞아요. 네, 어떤 그 다른 어떤 금액적인 것 때문에 그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 일이 있는 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옷이라는 건 많이 또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저도 세컨 무브 때부터 많이 경험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까지 됐는데 네, 근데 확실히 좀 특히 옷 약간 만드실 때 네. 좀 이 부분은 정말 엄청 세밀하게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 뭐 다 거의 고민하실 것 같긴 한데 특히 이 부분은 진짜 신경을 정말 많이 쓴다 이런 부분 있을까요? 소재를 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터치감이라든지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라든지 실루엣이나 그 소재를 살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이제 아뜰리에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생기게 되면서 뭐 샘플 같은 것도 그러면 많이 만들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네. 완성도가 높을 때까지 만들어 본다는 게 될 때까지? 기준점에 네. 예, 만족할 때까지 만들어 본다는 게 저희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매 시즌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어쨌든 부자재 하나까지 네. 그 다음에 컬러 칩까지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블로그에서 오랫동안 네네. 소개를 해오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되게 이 제품 하나가 이렇게 허투루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꽤 오랫동안 브랜드 론칭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네. 사실 어떤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원동력이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이거를 계속 해오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구나. 사실 디자이너 일기라는 거는 네. 이제 대표님의 어떤 뭐랄까 거의 삶에 대한 진짜 디자이너 일기를 넘어서 약간 삶에 대한 어떤 그 발자취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정말 대표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네네. 과정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거는 잘 이렇게 안 보고 싶더라고요. 어쩌다가 이제 동일한 제품을 포스팅을 하려고 과거 걸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오글거리는 네. 부분인가요? 네. 그렇구나. 약간 근데 그 뭐랄까
대표님만의 그 톤 앤 매너가 좀 있어서 말투라던가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 재미있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하나 고를 때도 허투루 고르는 게 없다 보니까 저는 네. 그런 부분들이 고객분들한테 계속 잘 닿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게 저는 이제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브랜드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백날 브랜드가 얘기해봐야 음. 이제 알려지기 좀 힘든 부분인데 음. 소비자들이 결국 그거를 알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함으로써 브랜드가 좀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음, 그렇게 어떤 길게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약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네. 이게 브랜드라는 거는 결국 소비자와 이제 브랜드 사이 하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단기간 내에 뭔가 하는 부분은 사실 또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누구나 단기간 내에 그런 이렇게 좀 올라가는 성장하는 걸 꿈꾸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브랜드가 되게 잘 됐을 때 그때만 보다 보니까 뭐 되게 잘 되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이면에는 정말 피나는 노력들과 왜냐면 버스톤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해오셨던 거를 저는 이제 멀리서나마 계속 보고 있었다 보니까 네. 그 과정들이 되게 뭐랄까 알죠 이제. 네, 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고객이었으니까. 그쵸 쉽지 네. 않은 네. 길이셨다라는 것도 너무 공감이 되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제품군들이 점차 이제 만들어지면서 되게 토탈화가 이제 됐는데 네. 대표님이 되게 애정하고 아끼는 제품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치노하고 어, 데님하고 옥스퍼드 셔츠 요렇게 정말 기본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바스통이 지금 있게 해준 스탠다드 라인 그게 제일 애착이 가긴 한데 제가 자주 즐겨 입는 거는 그렇게 기본적인 라인인 것 같아요. 치노에 딱 셔츠 딱 그런 에센셜한 제품들. 네네. 네. 좋아합니다 그거.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제품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실 것 같긴 한데. 동창회 수준이에요. 저희 그렇구나. 프리뷰 할 때는 동창회. 네. 되게 재밌네요. 네. 매번 이제 오시던 분들이 계속 오셔서 반복해서 오시고 저희도 매번 하던 걸 반복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창회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 찐팬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든든할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게 어떤? 냉정하거든요. 냉정하다고. 네. 정말 고마운 마음도 있고 채찍을 또 때리면 심하게 때리거든요. 네. 빡세네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잘해야 되니까. 네. 약간 에피소드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PTO모를 나가게 된 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 한국 콘텐츠 지능원에서 PTO모를 갈 브랜드를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저희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가 조금 뭔가 대한민국에서 클래식 씬 자체가 좀 재밌었던 시기여가지고 네네. 브랜드에서 바나트 같은 경우도 리노 레누찌 할아버지 데리고 와서 바나트 디 알바자라는 브랜드도 런칭을 해서 막 플레이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클래식 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국내 브랜드가 뭔가 PTO모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브랜드적으로 이제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다행히 그때 이제 그렇게 지원을 받은 브랜드들이 이렇게 해외 나가는 이제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네. 지켜보고 있었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겠어요. 진짜 처음에 엄청 쉽지 않으셨다고 들었었는데. 기억 안 나요? 진짜요? 네,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새로운 그 잘 알지 못하는 한국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줬던 것 같아요. 오더도 꽤 그때 받았었고요. 신선한 그런 브랜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줬던 것 같아요. 바스통은 글로벌하게도 네. 전개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이 내부를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이런 시기를 갖고 본격적으로는 직진출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찍어놓은 그 장소가 있거든요. 오, 네. 벌써. 네. 나라는 어딘가요? 나라는 영국하고 네. 프랑스하고 이태리 오. 이렇게 세 군데 매장을 내면 저희가 아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세 군데 매장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게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목표. 꿈입니다. 오, 네. 와. 근데 일단은 당연히 왁스드 자켓이나 이런 캐주얼한 스타일들이 기반이 되니까 저는 영국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이탈리아도 이제 뭐 톤앤 매너나 컬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탈리아도 저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파리는 프랑스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자유로운 게 있더라고요. 음. 파리 이렇게 가보면 자유로운 게 있고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파리 그 바이어들이 바스통 옷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관심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불어가 안 돼가지고 네. 이유는 못 물어봤는데 어떤 파리에서 어떤 그 인터넷 매체들도 그렇고 바이어들도 그렇고 그냥 저희 옷에 되게 관심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한 5년 이내에 좀 생각하고 계신 좀 그런 목표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시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큰 목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런 큰 목표는 없고 네. 네. 이 말이 이제 인터뷰에 적합한 말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공통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쥐락펴락하거나 누구 하나가 없어서 회사가 안 돌아간다, 일터가 없어진다, 그건 좋은 일터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 포함해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네. 사실 저도 막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제가 오늘 한 달 말할 분량을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약간 진짜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되게 저도 여러 가지 좀 얘기해보면서 네. 뭐 몇 가지 궁금했던 것들도 좀 여쭤보고 근데 또 잘 배우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바스통 대표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